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정현입니다. 많은 분들 오셨네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유산아의 제주도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가 계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시 저번 주에 다녀오셨나요? 네. 지금이 어떤 시간이죠? 만찬하는 시간. 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폭죽이 터지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너무 멋있었죠. 정말 황홀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초대 가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나왔죠? 에일리. 그리고 또 소찬이. 노래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막 제스처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되게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도 좀 들고 이렇게 마이크도 좀 여기 딱 끼고 노래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가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일을 했었을 것 같으세요? 응? 노래? 모델. 어머나,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나중에 선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하시는 분한테 사실 선물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인데 저는 사실 여기 직장인분들 되게 많이 오셨죠? 직장 다녀오신 분들 되게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K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근면성실.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그만큼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저희도 K 직장인으로서 제가 회사 생활 했었을 때 잠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9살 때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졸업반인 거죠. 취업을 먼저 나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여기서 다 열고 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저기 축제처럼 여기도 제가 2시간, 3시간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사실 저는 회사 생활을 19살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경력이 많아지잖아요. 경력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연봉이 올라갔어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경력은 많은데, 제가 일찍 시작했고 경력은 많은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다른 사람들보다 호봉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분 있으시죠? 알려드리거나 인수인계를 딱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더 호봉수가 높아서 10만 원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은, 이 사회는 정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좀 대우를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연봉 협상할 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연봉 협상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동갑이신 분, 또는 저보다 1살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시는지, 제가 직급이 좀 있었거든요. 직책을 좀 맡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일을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묵묵히 혼자 일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 있죠. 어떤 표정인지 여성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표정도 이렇게 경험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뭐가 없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부장님이 CCTV를 달고 막 감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CCTV가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CCTV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하고, 어느 날은 CCTV로 부족했는지 사람을 써가지고 막 감시하고 막 돌아다녔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 하세요? 그 감시했던 분이 저희 부장님의 좀 지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켰던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업무 스트레스로 저는 20살 때부터 흰머리가 진짜 훈장처럼 박혔습니다. 혹시 20살 때, 20살 때부터 혹시 흰머리 생겼던 분 있으세요? 없죠? 있어요? 이분도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거야? 아니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좀 이따가. 저는 20대 때 그래서 거울 보는 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매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치 한 가닥,
두 가닥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뭉탱이로 제 가르마에 딱딱 생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직업병이 좀 있었거든요. 맨날 앉아서 컴퓨터 일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순환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막 그랬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오후 2시 정도 되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사실 붓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부종이.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은 알고 있는데 맨날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금은 쌍수해서 괜찮아졌죠.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나왔지? 어찌됐든 그렇게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 원래 컴퓨터 업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화 업무를 사람들이 다 받고 있으면 전화를 제가 받아요. 따르릉 울리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받을 거예요.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가장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 업무를 막 하는 게 너무 바빠. 그럼 또 거기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었었는지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누가 저한테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부장님이 시키거나 사장님이 시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다녔던 회사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때 회사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매대를 남편이란다. 저기 남자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해서 거기서 진짜 몇 날 며칠 동안 다 판매를 해가지고 완파를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언니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언니들을 공략해가지고 그걸 다, 제 업무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사장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30명 같이 동거동락했었던 저희 직원분들이 다 실직을 하게 돼요. 갑자기 나가래. 그 사장님이 업종 변경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업종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원분들을 다 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통보받고 다들 망연자실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장님의 그냥 생각, 선택, 그로 그냥 통보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일단은 회사는 들어갔어요. 다른 회사. 들어가서 계속 고민합니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일단 작은 가게를 하나 임대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여기 선능역에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집이, 혹시 트럭으로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있을 텐데 유명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럼 트럭으로 내가 한번 떡볶이를 한번 판매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럭 비용도 알아봤고요. 만약에 단속에 떴어, 그러면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 루트까지 다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ISTJ인 저희 신랑한테 잠깐만 앉아봐. ISTJ, MBTI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저희 신랑에게 물어본 거예요. 잠깐 앉아봐. 내가 떡볶이 요거를 하려고 해. 트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잠깐 앉아봐. 자, 떡볶이 장사를 하려면 사실 재료 손질을 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매출 관리를 해야 되고, 손님 응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가 못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떡볶이를 좋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하려고 했고, 내가 어떤 대안이 없어서 하려고 했었지,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도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신랑이, 지금의 남편, 예전에 남편이 따로 있었다는 건 아니고 지금의 남편이 예전에 자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힘들고 진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담배 3갑을 폈어요. 진짜 놀랍죠? 제가 저희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다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20년 동안 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졸음운전을 맨날 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거쳤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줬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 등록을 냈고요. 일단 저도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어서 사업자 등록을 냈고요. 통신 판매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도 다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도매 시장을 막 돌아다녔죠. 그래서 다 사입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결국에는 세금만 열심히 내다가 폐업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또 어떻게 낳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요즘 자녀 한 명 키우는데 21살 될 때까지 3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욕심 있는 아이야. 그러면 3억보다 더 들어갈까요? 덜 들어갈까요? 더 들어가죠.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아기, 영아기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그냥 완전 키즈 카페처럼 여러분들 꾸며 놓으시잖아요. 유모차도 엄청 비싼 거 사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수치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가 아이가 둘이거든요. 6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믿지 않아요.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욕심이 없는데 제가 욕심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열심히 키워놨는데 졸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청년 백수가 126만 시대라고 해요. 자, 우리 아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노후 생활비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아니요, 그죠? 다들. 근데 요 비용 한번 보실래요? 부부가 243만 원. 요 정도면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과금 뭐 이런 거 내고 만약에 내가 집이 없어. 그럼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도 다 따지고 이게 먹는 비용까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굉장히 많이 먹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거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40년 동안 요 금액으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60세부터 100세까지 요 금액으로만 산다고 하더라도 10억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한 2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이 수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노동소득으로, 내가 노동소득으로 처음에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까지 생애 주기표를 나타낸 건데요. 한번 볼게요. 태어나고 나서 마이너스 인생을 걷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제가 돈을 벌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작게 받든 크게 받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가 되면 적자가 제일 큰 시기라고 해요. 하지만 이 시기보다 훨씬 더 큰 시기가 있겠죠. 자, 27살이 되면요, 점점 흑자로 돌아갑니다. 왜요? 네, 27살부터 30살이 제일 취업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청년 백수가 많이 늘어난 시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흑자가 아니고 언제 이게 흑자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43세. 여기 나이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껴있고 저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면 흑자예요. 근데 1년의 흑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1,726만 원. 자, 그리고 점점 61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적자의 시기로 갑니다. 퇴직하는 나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 몇 살까지 산다고 하죠? 120살. 누구는 100살까지 살고 싶나 봐, 그죠? 자, 120살까지 산다고 해요. 그러면 적자의 시기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요 중간 정도에 껴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은 어디에 껴있으신가요? 중간 정도에 다 껴있으시죠? 왼쪽에 껴있는 분들 많이 없으시죠? 자, 중간에 껴있는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집은 사지만 다
이자를 내고 있어요. 다 은행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가 상승률이나 아이들 학원비 여러 가지들 다 합하면 정말 막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부모님이 계시고요. 왼쪽에 보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또 둘이 있으면 진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겠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양쪽을 다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은요, 어때요? 안 입고, 안 쓰고, 본인이 원하는 거 다 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자, 그렇게 안 입고, 안 쓰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거 다들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지문인식만 하면 기가 막히게 우리 집에 택배가 다음날 도착하는 민족. 그죠?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요. 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우리는 돈 걱정 안 하고 마이너스 대출 다 땡겨받아서 다 해줄 거 다 해주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적자의 인생을 면치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저희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몇이라고 해요? 1위. 자살률 1위. 그러면 행복지수는 최하. 청소년 꼴찌. 그래요. 꼴찌예요. 청소년 행복지수도요. 최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아쉽죠?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책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돈은 이 현금 흐름의 사분면에 존재한다. 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노동소득이 아니라 시스템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일로 옮겨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로. 자, 5%의 돈을 95%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여러분들 노동소득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5%의 돈을 단 5%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오른쪽 구간인 자산소득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소득으로 돈을 벌었을 때 생애주기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흑자예요, 흑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죠. 한번 이렇게 자산소득이 쌓이면요,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노동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자산소득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하죠? 주식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뭐 해요?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요. 연금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산소득에 대해서 깨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50대 퇴직자분들이요, 가장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 뭐라고 하나요? 안 보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관리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 건강,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금저축 이런 거 보험에 많이 가입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질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후회하는 그 세 가지 제가 한번 여기다가 담아봤어요. 그 세 가지로 월 소득, 자산소득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월 30만 원. 여러분들 30만 원 내고 계신가요? 아니, 이거 최고치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저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번에 확인해 봤거든요. 자, 월 30만 원 30년을 내게 되면요, 월 자산소득 100만 원을 받습니다. 좋아요?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 진짜 걱정 많이 스러워 하시는데 지금은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없어진다, 만다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금 앱에 이것도 지문인식만 딱 하면 바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앱을 깔아가지고 직접 봤는데 저는 17년을 더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46년도에 2046년도 그때 받아요. 제가 수령을. 얼마를? 100만 원을.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직접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내다가 불의의 사고로 혹시 이걸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 1순위한테 간대요. 남편한테 가겠죠? 몇 퍼센트가 갈까요? 50%, 60%. 내가 낸 거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던 최근에 전화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식으로 100만 원 버는 방법이에요. 자산소득. 여러분들 10억 갖고 계시죠? 아니요. 자, 10억.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배당금을 제일 많이 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더 적게 받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분들 옆에 봤을 때 어떠신가요? 굉장히 쾌하고 증시 폭락되면 마음도 폭락이 돼버리고 왔다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사실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돈을 쏟아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정도를 샀을 때 100만 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5억을 준비하시면 돼요. 자, 5억 건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받는데요. 아마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받지 못합니다. 진짜예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대출로 건물을 사시면 안 되고요. 또 공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요 한 가지. 다들 아시겠지만 유산화의 퓨처 빌더로 자산소득 100만 원을 받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저는 처음 해본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업종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비즈니스 가이드를 다 보고요. 구글링을 돌리고 번역기를 다 돌려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진짜 신기해요. 제가 원래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걸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 회사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갖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의 편견, 선입견 이런 거 절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회사의 시장성도 알아보게 됐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계신 분 누구일까요? 네,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2번 임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을까요? 미국 흔들리는, 망해가는 그런 미국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킨, 되살린 경제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분이 대통령일 때 경제 자문위원을 해준 분이요. 바로 폴 제인 필저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0대 때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어요. 그리고 30대 때 경제학자로서 또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석세스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번영. 무한한 부, 93년도에 이야기했는데 웰리스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2006년도에 쓰셨거든요. 뭐라고 쓰셨냐면 1조 달러의 웰리스 시대가 올 것이다. 유산화도 웰리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6년도에 1조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웰리스 산업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웰리스는요, 헬스케어 산업, 그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메디컬이고요, 한쪽은 웰리스예요. 메디컬은 아픈 환자를 낫게 하는 정도고요. 이제 웰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쁜 사람은 더 이쁘게, 젊은 사람들은 더 젊게, 이쁘게, 건강하게, 날씬하게, 매력적이게 만드는 분야가 바로 웰리스 분야인 거예요. 자,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일까요? 1000조 원. 자, 그런데 그렇게 전망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도에 5배가 성장해서 5,300조 됐고요. 또 60% 성장해서 내후년이면 8,400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날까요?
많은 사람들, 요즘 TV만 틀어봐도 어때요? 건강 관련된 채널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인스타 틀어보면 어때요? 딸인지 엄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찍자고요. 자, 웰니스 분야 한번 볼게요. 1위를 하는 게 바로 뉴트리션이에요. 우리가 먹는 영양제, 그리고 헬스할 때, 헬스는 안 하겠지만 헬스할 때 먹는 보충제, 그리고 체중 조절할 때 먹는 그런 식품들이 1위예요. 뉴트리션에 포함이 되고요. 2위는 여러분들 시술 좋아하시죠? 시술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 뭐 미용 이런 관련된 산업이 퍼스널 케어예요. 그리고 3위는 운동, 뭐 필라테스도 들어갈 수 있고요. 피트니스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요가 이런 게 들어가겠죠. 1위가 뉴트리션이에요. 뉴트리션.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1년도에 최초의 공영방송에서 영양제가 좋아요, 영양제가 좋아요, 정말 도움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8년 만에 또 2020년도에 5조로 성장을 한 게 바로 이 뉴트리션 저희 국내 시장이에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5조가 된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성장률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명품백을 막 들고 가. 그 다음에 내가 모임에 명품백 들고 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여주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뻐지고요, 날씬해지고 막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면요, 그걸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는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라고 했었던 그런 시기 아시나요? 아유, 아프면 한약 먹으면 돼, 홍삼 먹으면 돼 했었던 시기 아세요?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아프면 뭐 먹어요? 뭐 안 나오네 바로? 그 제품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유산화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듯이 많은 분들이 뉴트리션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 채널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는 돈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이 아닌 50년 전에 인체세포 배양에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인데요. 자, 그래서 셀 에센셜즈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들어서 30여 종을 상용화시키고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먹는 영양제 셀 에센셜즈를 개발을 해가지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탄생하게 됐는데 1992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31년 된 회사입니다. 미국 본사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타주예요. 자, 앞쪽은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처예요. 그 뒤쪽은요, 생산시설. 그리고 그 뒤쪽은요, 추가 생산시설을 지어서 정말 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5개국에 정식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안전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유산화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약품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요, 연구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900여 가지의 테스트를 거쳐서 유산화 제품 여러분들이 완제품으로 받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5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R&D 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15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됐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을 수상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막 이런 상 받았어요, 저런 상 받았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그래서 AI계의 신, 누구죠? 빙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2023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 종합비타민 부문에서 헬스팩이 5년 연속 수상하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부문에서 뉴트리밀 액티브가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의료의학 및 보건산업의 발전과 혁신기술 성장에 힘을 보태고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상이 바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인 헬스팩과 뉴트리밀이에요. 이 상이 생긴 이래로 유산화가 계속 상을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뉴트리션 브랜드 넘버 1이 어딜까요? 네, 바로 유산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옆에 보면은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20년째 대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타주에 있는데 유타주에는 어떤 데냐면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타주가 육성산업이에요. 그래서 세금 혜택도 크고요. 세제 혜택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공기가 엄청 청정해요. 우리나라처럼 찐득찐득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깔끔한 그런 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유산화가 5개 부분 꾸준하게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가장 신뢰 있는 브랜드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소비자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비타민계의 미슐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20년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자, 1,500가지 영양제를 다 비교 분석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효능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다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산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20년간 1위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9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안정성을 인정받은 회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산화는 무부채 회사로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명한 대학과 유명한 병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백악관 과학기술국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세포 관련해서는 유산화가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밑에 보시면 제 말 빨라요? 괜찮죠? 시간 맞추려고. 자, 밑에 보시면 병원이 있거든요. 유산화 암치료 전문 병원이 있어요. 아니 무슨 영양제 만드는 회사가 이런 병원을 가지고 있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요게는 뭐 늙은 세포, 죽은 세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임상이나 이런 것들 테스트를 거쳐서 유산화의 제품을 계속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으로 처방을 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시술하고 째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엘리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일 많이 섭취하고 있는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또 빙신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산화는 전 세계에서 4,500여 명의 프로 및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후원합니다. 유산화는 선수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품으로만 후원합니다. 유산화를 섭취하는 운동선수들 중 국내 선수들로는 프로야구의 이정우, 이종범, 박종훈, 한국농구연맹 원주DB 프로미, 성남FC 프로축구, 아이스댄싱 국가대표 민유라,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네,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사진 찍으려고 하셨나 봐요. 자, 지금 제가 여기 그냥 정말 유명한 선수들을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매니 파키아오 아시나요? 이분 모르는 분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뭐 전설의 복서다. 필리핀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에요. 이번에 런닝맨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즐겁게 이렇게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유산화 매거진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누구라도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왜? 파키아오랑 브래들리라는 선수가 그때 챔피언전을 했거든요. 저 그때 이거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브래들리 선수와 파키아오 선수 둘 중에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엔 둘 다 유산화를 섭취하기 때문에 유산화가 챔피언이다. 이렇게 써있는 그런 잡지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상한 선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랫동안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클로이 김 혹시 많이 아시나요? 네,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17살의 나이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유산화 제품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량을 뽐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정우 선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사실 많은 야구에 관심이 없었었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만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유명해질지 이분도 유산화와 긴밀하게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고 후원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인정하고요, 소비자가 인정하고 엘리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전하게 섭취하는 영양제로 비즈니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구개발 안 하셔도 됩니다. 유산화에서 150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생산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죠. 왜? 900여 가지의 테스트를 거쳐서 유산화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마케팅.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주문 배송, 여러분들 택배 이런 거 포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산화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요. 자, 수익 분배도 세금 계산서 막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유산화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자, 공유하시면 됩니다. 공유. 어떻게? 중요한 거는 일단 나부터 브랜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게끔 만드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그게 안 돼. 그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뭐 먹고 나서 좋아진 것 같은데 안 물어볼 때가 있어.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목 좀 뭔가 달라진 거 없어? 뭐 이런 거. 나 오늘 되게 안 피곤하다. 막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먹고 나서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알아? 뭐 이런 것들 공유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를 분배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동일 비율의 커미션 20%. 자, 요즘 쿠팡 파트너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쿠팡 파트너스가 핫한 부업이라고 많이 뜨더라고요. 1에서 3%를 준대요. 뭐 링크를 내 블로그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1% 주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20% 주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20%. 시작점이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감이 있으면 영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업 잘하세요? 자, 마감이 있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2월 해주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2월 해주는 데서. 그래서 유산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독경제라고 해서 계속 꾸준하게 소비자들이 계속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 요즘은 최고라고 하거든요. 유산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동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소득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10% 할인받아서 제품 구매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할인받지 않고 정가로 받고 싶으세요? 할인받고 싶으시죠? 이렇게 할인받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자동 주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센터,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산화의 수익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산화는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양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입을 시키는 건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이게 60kg 정도 됐을 때 사진이거든요. 누구지? 누구야? 60kg. 제가 이때 어땠냐면 굉장히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했고 맨날 한번 감기에 걸리면 고열이 막 39도, 40도까지 이렇게 났었던 만성 피로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자,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서 아까 전에 강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헬라첼, 헬스라이프 챌린지, 다이어트 이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유산화 만나고 바로 했거든요. 이게 딱 40일, 이때가 딱 40일 지난 사진이에요. 제가 12kg 감량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안 맞던 옷이 맞았어요. 버리려고 하거나 남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날씬한 그 사람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게 된 거예요. 원피스도 입고요. 갑자기 트렌디한 정장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가져오게 됐어요. 좀 인간답죠? 괜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너 뭐 먹고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도 너처럼 10% 할인받아서 자동 주문으로 먹고 싶어 하는 그 두 명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 씨와 이 씨, 이분들도 욕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먹고 쓰고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개가 나요. 뭐 하라 그랬죠?
공유하라고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공유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얘기해서 또 공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분도 이렇게 공유를 시켰습니다. 김 씨는 박 씨와 강 씨에게 공유를 시켰고요. 또 이 씨는요, 정 씨와 최 씨에게 공유를 시켰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200포인트, 200포인트, 200포인트. 정 씨도 200포인트, 최 씨도 200포인트, 이 씨도 200포인트 돼서 저는 몇 포인트를 공유받을까요? 자, 우리가 제품 먹고 나서 제품을 이렇게 공유도 시키지만, 유산화 뉴트리션 브랜드도 공유를 시키지만, 이 점수도 공유가 돼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수도 내가 전달한 이 씨는 200포인트 먹고요. 또 이 씨가 전달한 정 씨, 최 씨가 먹는 그 포인트도 다 저한테 왼쪽, 오른쪽으로 쌓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면요. 박 씨는 또 2명에게 전달했어요. 또 강 씨도 2명에게 전달했고요. 정 씨, 최 씨도 2명에게 전달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먹고 쓰는 포인트가 저한테 쫙 올라오는데 그 공유 매출이 1,400포인트, 1,400포인트. 많이 내려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내려간 것 같으세요? 조금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그죠? 조금. 자, 1,400포인트를 기억 한번 해보세요. 1,400포인트. 자, 유산화에서 직급별 소득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건데요. 그 1,400포인트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자, 보세요. 250포인트만 받아도 유산화에서는 돈을 줍니다. 자, 얼마를 주냐면 주간소득 57,500원, 주민세 소득세가 빠지고 나오게 돼요. 또 월간소득은 얼마를 받을까요? 23만 원. 자, 23만 원. 자, 23만 원 영양제 공짜로 드셔야죠. 자, 유산화에서 현명하게 비즈니스 하는 방법. 영양제를 공짜로 드신다. 이건 100%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리버가 돼요. 500포인트가 됐어요. 자, 주간소득으로 11만 5천 원을 받고요. 월소득으로 50만 원가량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만 원 받으면 여성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아이 학원 하나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전달에 끊었던 학원 하나 보내고 싶잖아요. 그럼 남성분들 계시죠? 뭐 하고 싶으세요? 뒷주머니 이렇게. 그래서 추석 때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또 뭐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50만 원 받으면 정말 제일 현명한 방법은요. 뉴트리션 영양제도 섭취하고요. 화장품도 같이 이렇게 바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그리고 빌더 1000포인트가 되면요. 월간 소득 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 세 가지 기억나세요? 연금, 그리고 주식, 그리고 또 뭐예요? 부동산. 그걸 가지고 소득을 받는데 몇 년이 걸려요? 30년도 걸리고요. 부동산은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5억 벌려면? 죽을 때까지? 못 벌고 죽어. 그런데 지금 이 빌더라는 거는 사실 6개월 안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쉐어러는 1개월, 2개월, 그리고 빌리버는 3개월 안에 하실 수 있고요. 빌더는 6개월 안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좀 늦었어.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걸려서 100만 원 자산소득 받으시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여기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는 것까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워즈 나잇. 4주 연속으로 이렇게 빌더를 똑같은 인컴을 가지고 4주 연속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워즈 나잇 티켓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에서 정말 잘했다고 호텔에 초대를 해줍니다. 무슨 시상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레스나 이런 것들 마음껏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까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정말 내가 무슨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요. 스테이크도 썰고요. 그리고 초대 가수도 나와요. 그동안 누구 나왔는지 아세요? 되게 유명한 가수들. 김종국. 저는 김종국밖에 생각이 안 나요. 김종국이 제일 좋아.
뭐 어찌됐든 이렇게 어워즈나잇에 초대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어치버, 그리고 디렉터. 300만 원 정도 받는 인컴 괜찮으시죠? 자, 요거는 1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워즈나잇 티켓 저도 가지만 한 명을 더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렉터를 13주 연속으로 달성을 했을 때 리더십 서밋이라는 그런 여행을 보내주는데 지금은 푸꾸옥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세요. 유사나의 가치를. 자, 해외여행 2인을 보내줍니다. 혼자 보내주지 않고요. 또 한 명을 보내줘서 남의 편을 데려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을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서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여권 딱 한 장만 아니 뭐 동반 작업까지 준비하셔야죠.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가면 돼요. 마사지나 이런 것도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열심히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양쪽에 5천 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죠? 금방 올 거예요.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은. 자, 5천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맥스아웃 됐다, 꽉 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하시는 거예요. 5천 포인트 만드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3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자, 첫 번째. 리더십 보너스. 유사나의 전 세계 매출 3%를 조각 케이크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줍니다. 이건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후원상보다 훨씬 더 센 그런 보너스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오토십 보너스. 아까 전에 자동 주문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자동 주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동 주문으로만 5천 포인트가 됐을 때 오토십 보너스로 주는데 주에 $250를 챙겨줍니다. 한 달이면 뭐 1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추가 센터를 하나 더 주는데요. 이 추가 센터라는 거는 그냥 돈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나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추가 센터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배치하시면 되거든요. 내 마음이니까. 자, 저는 이렇게 박씨 쪽에다가 달았어요. 누군가는 강씨, 정씨, 최씨에게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 추가 센터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는데 이게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가게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바이너리로 사람들이 배치시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포인트가 뭐 1000포인트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저는 두 번째 가게에서 수익을 받습니다. 추가 소득. 그리고 또 이렇게 2000포인트가 아까 공유된다고 말씀드렸죠. 공유가 됩니다. 그랬을 때 파트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또 2000포인트는 저한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왔네요. 네. 자, 2000포인트가 올라와서 저의 원래 있었던 가게도 탄탄한 베이스를 가져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바치는 구조이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라인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맥스아웃이 하나 됐다. 골드 디렉터라고 하거든요. 자, 월소득 652만 원이에요. 다음. 맥스아웃이 2개 됐어요. 5천 포인트가 꽉 찬 게 2개예요. 그랬을 때 루비 디렉터라고 하는데 월간 소득 1,38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기업 취업을 하려고 하면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15년, 20년 동안 뭐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유치원 빼고요. 그랬을 때 한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보통 대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2020년도 자료예요. 사원이 되면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차장급, 부장급이 되면 1억을 받아요. 자, 이게 그 사람인에 나온 그런 최근 자료거든요. 자, 그러면 사원급에서 차장급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안 다녀봐도 몰라요. 30년. 제 아는 분도 차장급 15년, 20년 이렇게 걸리죠. 자, 이 연봉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유사나 골드 디렉터가 되면 얼마 받나요? 7,800만 원 연소득이에요. 그리고 루비 디렉터가 되면 1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골드 디렉터 7,800만 원. 얼마나 있다가 다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 걸릴 것 같으세요? 20년 걸릴 것 같으세요? 3년 안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15년 걸리고 싶어서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사나 골드 디렉터 더 빠른 기간에 단축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유사나에서 15년 공부하라 그래요? 20년 공부하라 그래요? 아니죠. 자, 에메랄드 디렉터가 되면 2천만 원이 넘죠. 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연간 소득으로 3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 쭉 가는데요. 다 하기에는 여기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유사나는 전 세계적으로 17스타까지 있거든요. 그분들 연봉 한번 오늘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뭐 커피 쿠폰이라도 쏠게요. 생각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나오네요. 자, 이렇게 많은 내가 원하는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뭐예요? 100만 원이래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우리 가족 먹고 쓰는 정도인 거예요. 내가 유사나를 통해서 50만 원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어요. 3천만 원 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유사나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게 끝입니다. 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유사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에게 매년마다 특별한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AP 그로스, 독일에 내년에 다들 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유,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직급이 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노력한 사람들만 보내주는 그런 곳이에요. AP 그로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700만 원 더 받으시면 돼요. 또 작년 대비 1,700만 원 받게 되면 보내주는 여행이에요. 내가 작년에 소득이 없었어. 0이야. 그럼 얼마 하시면 돼요? 1,700만 원만 하시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나에서 보내주는 여행, 이 그로스 여행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거든요.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많이 달성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몇 개는 못 갔어요. 그런데 많이 달성했더라고요. 한 7번 정도 계속 꾸준하게 달성한 것 같은데 저는 유사나에서 보내주는 여행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 여행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AP 그로스에 계속 집중했으니까. 아까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아둥바둥하고 살았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딸이 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 사진은 최근에 다녀온 건데 3년 전에 코로나가 되기 전에 또 한 달 살이를 하고 왔고요. 최근에 2달 전에 아이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그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Not many years ago, there was a man who felt the fire in his soul. And through one man's vision,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everyone to know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네,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왔어요. 내년에 4월 달에 또 말레이시아 저희가 가게 되잖아요. 컨벤션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서로 교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서로 계속 눈을 보면서 교감을 했고요.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소를 이때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있으면 어떤가요? 엄마들도 난리가 나죠?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말레이시아도 다녀왔는데 성장한 분들은 어디에 가죠? 당연히 이 자리도 시스템도 오지만
당연히 컨벤션을 참석합니다. 아마 이 시기에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다 성장한 분들은 컨벤션에 가는데 컨벤션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네요. 자, 너무 웃었어. 자, 저희 남편이 모르는 사진인데 우리 남성분들도 막 웃는다? 지금 보니까. 자, 저는 그나마 나는 뺐어. 빼고 나서 여기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저희 신랑도 회사 끝나고 나서 함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진인데 저희 신랑이 제일 초췌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한 얘기 들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어찌됐든 제가 이 사진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이때 저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신랑은 회사 정말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 저는 또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무슨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삶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골드 디렉터가 됩니다. 아까 골드 디렉터 연봉 보셨죠? 그걸 저희가 뭐 대기업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나 진짜 유산아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입소문, 공유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자리에 계속 와서 진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앉아있자라는 그런 생각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지금은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사람이 남는다 이거예요. 뭐 좋은 차도 막 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넣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좋은 건 정말 사람이거든요. 혼자 시작을 했지만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일하면 사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사람 계속 늘어납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진이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해. 그래서 혼자 쓸쓸히 이 자리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2명이 되고요. 4명이 되고요. 8명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여러분들도 늘어날 수 있어요. 자,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경험도 필요 없고요, 자격도 필요 없고요, 자본도 필요 없고요, 점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업인 뉴트리션 기업,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와 동업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크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자, 현존하는 최고의 기회, 여러분들 탑승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날은 이렇게 용기 있게 탑승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비가 오면 이게 내가 잘 가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유니스타즈 그룹의 리더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같이 손잡고 옆에서 이끌어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큰 성장을 응원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